이 똥구렁내랑 담배 냄새까지 섞이고 아니 코에서 시궁창 냄새가 날 수 있냐? 보통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지 않나? 와 이거 자,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한 의사. 오늘도 찾아온 건강 참견러 한의사 우리 염창선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염창선 선생님은 사실 한의학계 가장 유명한 비염계의 왕 비염창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우리 비염창섭 선생님. 그냥 염창석이라고 좀 서운하죠. 비염창석이라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연 가겠습니다. 자, 코로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는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5살 때부터 비염과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요. 흔히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비염의 3대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잠잘 때는 물론이고 평소 생활하는 중에도 코가 막혀서 거의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어요. 병원에서 성장기 때 입으로 숨을 쉬면 얼굴형이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딱 그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상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입을 계속 이제 벌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턱관절에도 좀 영향이 좀 있고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밑으로 처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아데노이드 얼굴. 네, 아데노이드 얼굴이 좀 문제가 뭐냐면 좀 못생겨집니다. 얼굴형은 점점 길어지고 치아도 부정교합이 심해져서 예뻤던 얼굴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바보 같다고 놀려서 학교 가기 싫다, 친구들 사람들 눈치도 보고 이전과 달리 소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비염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아직 어린아이를 수술을 시키자니 그것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보통 사실은 이 초등학교 애들은 수술을 많이 안 하고요. 너무 심하니까 네. 아마 그런 답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넥스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비염이다 그러면 사실 치료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약물 치료든 수술이든 간에 우리 비염의 왕 우리 비염창석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든 신생아든 비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가 편식이 엄청 심해서 식사 시간이 그야말로 전쟁통이나 다름없거든요. 또 하나의 고민이 있구나. 그 와중에 좋아하는 유일한 음식이 바로 라면인데 라면이라도 잘 먹어주는 게 어딘가 싶어서 원할 때마다 끓여줬죠. 그런데 오래 관찰하다 보니까 라면을 먹고 나면 코가 더 심하게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라면 알레르기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에 특히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이거 궁금하네 나도. 보통 이제 인스턴트 음식에 과민 반응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저희도 비염 환자들이 오면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리스트를 많이 뽑아드립니다. 365일 라면 먹는 애가 있었어요. 365일 라면 먹어요? 하루에 매일 라면 하나씩. 그렇게 해도 건강 이상이 없던가요? 아니 그 아이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비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너 라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한 3개월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2달 동안은 그 아이가 제가 시키니까 억지로 참고 안 먹었죠. 그러더니 이제 도저히 못 참고 한번 먹더라고요. 근데 먹으니까 코가 막혔나 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지가 끊었어요.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비염과 축농증 증상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의 코가 다시 막힐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비염이라는 게 또 날씨가 이렇게 요즘처럼 좀 선선해지고 좀 추워지면 겨울이 되면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환절기 때 많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좀 날씨가 추워지면 심해지는데 원래 이제 비염이라고 하는 건 코의 염증이잖아요. 아까 재채기, 코막힘, 콧물을 3대 증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가 정상인도 날씨가 추워지면 코점막이 좀 부어서 자기 체온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비염 환자들은 문제가 부어 있는데 좀 그게 너무 오버하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예를 들어 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방안이 좀 괜찮거나 하면은 붓기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한약재로 치료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침으로 치료하시나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원래 한약을 이용해서 체질 처방이라는 표현을 체질 처방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의 문제, 아니면은 아래쪽 하초의 문제, 또 이제 폐장의 문제 이런 것들 균형을 잡아주는 이제 처방을 쓰는 게 지금까지 많이 한의원에서 했던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즉시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에다가 여러 가지 그 치료, 코 안에 부어 있는 붓기 좀 저희가 피를 빼면은 좀 붓기가 빠지거든요. 우리가 어깨
모기가 뭉치면 피를 빼면 이렇게 붓기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네. 코장막도 마찬가지로 피를 빼면은 붓기가 좀 빠져요. 아프겠다. 아프긴 하죠. 이 초등학생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로서 굉장히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아이들은 네. 음식물과 생활 습관의 피칭을 되게 아주 열심히 매시브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중요하구나.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비염 환자들한테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네. 웰빙 음식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웰빙 음식. 예, 뭐 유기농부터 시작해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비염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생활 습관도 되게 좀 잘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저기 그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이렇게 산에 사시는 분이랑 같이 뭐 그런 네.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현실에서 타협을 좀 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예. 방학 때 체험학습으로 보내버려? 그렇지. 산에 가가지고 한 달 살기. 비염은 빨리 치료가 시급하니까 우리 비염착성 원장님을 꼭 찾아가시고요. 예, 열심히 치료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제 코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시궁창에서 아니 코에서 시궁창 냄새가 날 수 있나? 보통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코에 비용종이라는 물혹을 가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성이네요. 20대에 코를 세우는 성형 수술을 한 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후 비염으로 이어져 코가 자주 막히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는 코 막힘과 재채기, 코맹맹이 소리가 심해지면서 축농증까지 생긴 거예요. 축농증이 더해진 후 가장 큰 문제는 코에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숨 쉴 때마다 이게 악취가 나는데요? 아마 본인이 특히 이제 30대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상당히 예민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분들은 본인의 작은 냄새도 느낄 수 있고 본인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콧동네였어. 콧동네? 처음에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시궁창 같은 냄새처럼 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관심에도 없던 흡연까지 시도해보았습니다. 와 이거 코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고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야. 본인이 아마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근데 이거 솔직히 섞이면 더 하지 않을까? 이게 똥구렁내랑 이 담배 냄새까지 섞이면 아니 아마 본인이 자기 냄새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걸 잊으려고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물론 있죠. 결론적으로는 더 안 좋겠지만 문제는 이 냄새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혹시 주변 사람들도 맡게 될까봐 점점 의식하게 되었어요. 코를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병원에서는 비염과 축농증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선생님은 이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을 해주실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를 진료를 할 때 비용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병력이 꽤 오래됐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즈가 비용종이 얼마나인지를 확인을 해서 사이즈가 큰다면 물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거나 사이즈가 작다면 환기가 잘 돼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환자도 축농증 때문에 결국 냄새가 나고 비용종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건데 부비동이 아마 농이 많이 차고 입구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환기를 많이 시키면 이게 조금씩 빠집니다. 환기를 어떻게 시켜요? 비점막이 부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축농증의 입구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 그 통로를 뚫어주기 위해서 뭐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하든 꼭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양방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데 웨트 같은 시술을 하면은 좀 이렇게 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뭐 이쪽에 용종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제 그런 경우가 생각에는 이 환자 스스로 이렇게 느껴져서 그러는 거지 아마 이제 보통 윤기술이라고 하는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을 했다고 다 비염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코에 자극을 주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 관리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면 생기는 케이스가 있긴 하죠.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축농증 때문에 이제 이 코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시면은 먼저 이제 코 상태를 내시경으로 봐야 되겠죠. 얼마만큼 부어 있는지. 많은 경우는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쪽에 농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마 코 상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요즘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다 그 사람은 이제 시궁창 냄새가 나가지고 아마 이분은 그것도 꽤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겠네요. 와. 오늘은 사실 이 비염 자체가 굉장히 뭐 축농증도 그렇고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좀 이 고민을 보내주신 분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연이었거든요. 예, 사실 비염이 이제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니까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 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처치와 치료를 하고 혈 관리하시는 게 비염은 그냥 평생 달고 사는 병이다.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염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염은 분명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맞죠? 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완치도 가능합니다. 완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도 많이 댓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